오늘도 EFS 계속할 겁니다. 오늘은 EFS 중에서 이제 인부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인부에 속하는 것 중에서 이제 기자, 이렇게 기라 그랬죠, 이게. 꾀할 기자. 우리가 중소기업은행 할 적에 그 기자가 이 기자를 쓰죠. 그러니까 기업가다 뭐 할 적에 이 기자를 쓰는데 이게 부수가 사람 인변이거든요. 사람 인변으로 하고 밑에 몸을 찢자. 이걸 발짓자라고 그러던데 발을 가리킨다. 발을 갖다가 발격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요게 본래가 이렇게 하고 밑에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칠지라고 하지만은 발을 가리킨다서 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글문에 이렇게 그치자는 어떻게 썼냐면 사람이 밑에 이렇게 발을 그려놨는데 몸뚱이보다 발을 더 크게 그려놨어요. 그 갑골문을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을 크게 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발도듬했다 그 얘기잖아요. 발도듬했다는 얘기는 발을 높이 들었다는 그 얘기는 무언가 바라는 거예요. 잘 안 보여갖고 높이 있는 걸 잘 보려고 이렇게 발을 돋은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본다고 해서 바랄 기자. 또 도모한다, 꾀한다 그래서 꾀할 기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가 들어가면은 새로운 걸 도모한다 그 얘기예요. 뭘 바라본다. 네? 그렇게 보는데 그걸 발족자는 그 위에다가 네모로 했지만은 여기서 뭐냐면 그 진짜 위에다가 사람 인자를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그게 달라요. 그럼 네모를 붙여서 이렇게 한 거는 발이라고 하는 거고 발족자라고 하는 거고 사람 인자를 붙여서 발짓자를 붙이면은 발할 기자.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거는 네모잖아요. 네모는 뭐냐면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니까 다니는 거는 발이다 해서 발족이라고 한 거고 요거는 뭐냐 물론 요것도 이제 그치자 발짓자 발이 들어갔지만은 네모가 아니라 위에 이렇게 사람 인자를 뒤집었죠. 그 사람 인자는 뭐냐면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거든요. 음과 양을 한데 모아서 무을이냐 음과 양을 하나로 모아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짓자는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발로 돌아다니니까 발격자고 요거는 음과 양, 그 음과 양을 한데 모아서 그 발로다가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동무할 기자, 반할 기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들어가면 기획하다, 계획하다. 이렇게 무엇을 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 쭉 해놓은 거예요. 입구자가 있으면 사방의 통로로 나아가게 하는 법을 뜻한다고 해서 발족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는 양과 음이 하나가 되어 그 속에 발을 품은 모습이니 이것은 음양이 하나 되어 뭔가를 꾀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죠. 숫자가 들어간 문자로는 숫자도 제법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기업이죠. 기업. 그 다음에 뭘 기획한다. 그 다음에 기대한다. 무엇을 기도한다. 이런 게 대표적이죠. 기자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업자, 기업의 업자를 설명을 드렸으면 이 업자도 많이 써먹잖아요, 지금. 직업이 뭐냐, 업종이 뭐냐 할 때는 전부 이 업자를 쓰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인 사업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업자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쓰라 그러면은 제대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쓰면서도 그냥 다르게 썼다고 해도 그걸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그게 왜 업이라고 하는지 이게 업은 업업자인데 업은 뭐냐 하면은 무언가
그 몸뚱이를 가지고 나서 남겨놓는 그 흔적을 갖다 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업을 왜 이와 같이 써야 되느냐? 나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업자는 지금도 복잡하게 생겼는데 옛날 갖고 있는 그런 데 보면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옛날에 종이나 석경은 뭐냐면은 돌로 만든 그 악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석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한 게 그게 이 업이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업으로 삼았다고 해서 직업업자 또는 일업자, 업업자 그런 뜻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업자는 그래서 뭐냐면은 악기 일종이다. 악기를 기른 거야, 그게. 악기. 근데 이제 문자 그 자체로 본다면은 이 업자가 그 양파를 지은 나머지 이제 그게 업이라는데 그게 없어요. 이제 뭐야 자판기에 이 업자가 없는데 이렇게만 썼는데 양하고 여기 양하고 양양자하고 또 여덟 팔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제한 글자가 본래 업자예요. 거기다가 양하고 팔을 갖다 집어넣은 게 이제 일업자, 직업자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 양양자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음과 양을 하나로 이렇게 쭉 이게 지게 아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로다가 천지인을 갖다 하나로 끼운 거죠. 하나로 일관한 거. 왜 지게 아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삼극이고 요거는 음양이니까 삼극과 음양을 갖다가 하나로 관통한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여덟 팔 이렇게 더해요. 여덟 팔을 더하면은 여덟 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과를 갖다 세 번 갈라서 생긴 조각. 그 가르는 거는 두 조각씩 나오니까 그 음양이고 세 번 갈리니까 그건 삼극이고 그 음양과 삼극, 즉 음양과 삼변이 전부 다 통일된 상태를 갖다가 그 지게 아자고 양양 그게 적성자가 합한 양양자하고 여덟 발을 합한 그 모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글자가 복잡한 것처럼 그 뜻도 복잡해요. 아무튼 음양과 삼극이 통일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그 업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지은 업보대로 천당에도 들어가고 극락에도 가고 지옥에도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업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내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나서 음양과 삼변하는 삼극으로 지어놓은 그 모든 걸 업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자가 다 음양과 삼극, 사상, 오행, 육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죠. 모든 문자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1태극, 1은 태극이고 2는 음양이고 3은 삼극이고 4는 사상이고 5는 오행이고 6은 육지고 7은 칠성이고 8은 팔계고 9는 구극 또는 구변 10은 뭐냐면은 다 이루어진 거. 이런 기본적인 1에서 10까지 숫자를 가지고 모든 한자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전부 다 1에서 10까지 10개 숫자를 바탕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게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 밝아지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진짜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써먹지 못하는 거는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래. 써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써먹느냐. 며칠 전에도 그 콩단이라는 여자가 그 전에 왔다가 탈퇴를 했어요. 내가 그 한부동 카페에다 그 여자 그 메뉴판까지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또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이론만 아니 그 잠깐 나열했지 자기 볼 땐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럼 당신이 써먹는 그런 이러한 전개라 해봐라로 만들어줬더니 메뉴판을 만들어줬더니 며칠 못 가서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더니 몇 달 후에 7월 1일 날 들어왔어요. 콩단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또 그런 거예요. 혹시나 또 그렇게 그 쓸데없는 그런 이론이나 그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강퇴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나는 내 카페에 들어온 사람이 여기껏 단 한 사람이라도 강퇴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은 쉬운 3살밖에 안 먹었어요. 여자인데. 북한에서 월남한 여자예요. 당신은 그 북한에서 뭐냐면 그 사주 영리학자예요. 여기는 내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천부동 카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명리 그런 걸 전개를 해라. 근데 여기서 그냥 자꾸 그런 얘기 하려면 나가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글을 올리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명리도 중요하죠. 명리도 중요하지만 명리는 어디까지 인간에 국한된 거예요. 인간의 사주팔자. 근데 이 우주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광물도 있고 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사주팔자, 식물의 사주팔자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요. 하려면은 다 해야지. 왜 인간에 관한 것만 하냐. 그렇게 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아는 이런 그 숫자를 바탕으로 이런 학문은 바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걸 쉽게 말하면 전시안이죠. 모든 걸 다 본다. 전시안. 그런 눈을 갖추기 위한 학문이다. 어떻게 보면 포함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존재를 한다 하면은 존재하게 된 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거는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 법칙은 인간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간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난 그런 학문 안 해요. 근데 그걸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모든 것은 숫자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문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니 숫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걸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문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자에서 탈피를 해서 숫자로 들어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또 언젠가 숫자도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본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0이라 그래요. 0하고 그 속에 있는 2라고 합해서 2라고 0이 합한 10의 세계로 들어가야죠. 이걸 무국이라고 부르는데 무국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측정이 바로 숫자더라. 근데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한 문자가 한글과 한자더라. 그래서 지금 한자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획이 있죠. 기획. 뭐 기획이란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핵자를 가서 써봐라는
거의 다 또 못 써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이거 쓰는 요령은 뭐냐면은, 오른편에 이 칼들자잖아요, 여기. 칼들자를 빼버리면은, 이게 다가, 그림 화자, 그게 화자예요. 글은 서라고 하고, 그 그림은 요 화라래요. 서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 화자를 써놓고 칼도자 이렇게 붙인 게 그게 그을자, 그을자 또는 그 달을 해자라고도 그래 이게 긋는다, 칼로다에 긋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럼 뭘 긋고 무엇을 갈라내느냐 하면은 그림을 그어낸다는 거예요. 한 폭의 그림을 갈라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획한다 하는 그 얘기는 그림을 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림을 이쪽에는 나무가 있고 이쪽에는 바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긋는 거예요. 이렇게 칸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갖다가 획이라 해요. 글자도 문자 같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4획 그러잖아요. 왕은 하나, 둘, 셋, 넷 그런 4획 그러는데 왕은 5획이라 그러죠. 이게 본래 구설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짐은 8획이고 이게 전부 다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랐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5획은 5번 갈른 거고 4획은 4번 갈른 거고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뭐냐면 그림입니다. 원래. 그럼 획자를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그것도 알아봐야죠. 이게 그림화 그림화하고 칼도자로 합한 모습이니까 그림을 칼로 나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지금. 그 그림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갖다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글하고 그림이 다른 건 뭐냐면은 글이나 그림이나 그 목적은 똑같아요. 어떤 삶을 눈에 보이는 삶을 갖다가 제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같은데 그림은 뭐냐면은 형상을 주란 거잖아요. 글은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유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본질적이냐면은 그림이 더 본질적인 겁니다. 거기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글이죠, 이제. 그래서 글하고 그림은, 그, 글자도 그래요. 글하고, 그림하고. 둘 다 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본래 같다고 그 얘기예요. 근데 그림 한자를 보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요건 뭐냐면은, 분율자, 위에 있는 게 분율자잖아요. 분율자하고, 여기 받침자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이가 터진 이빨 깜짝이잖아요, 지금. 그 세 개를 합한 거예요. 붓, 밭, 그 다음에 이빨일감. 요것을 다 합해놓은 게 그림이에요. 그럼 붓을 보세요. 붓은 뭐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나들자를 붙이면 글서가 돼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받침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 화자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글이나 그림이나 본래는 붓으로 그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 얘기 안 나왔지만 분율자는 붓은 왜 이렇게 써요? 이게 분율자인데 왜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책받침 이렇게 붙이면은 건자잖아요. 건설한다 저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 굳셀 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굳세다는 그 얘기도 사실은 붓을 쥐고서 앞으로 나갈 적에 굳건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붓을 쥐고서 나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깨달은 의식으로 나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붓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글하고 그림을 그리는
도구다. 즉 글과 그림을 그린다는 그리고 쓴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갖다가 그 본질을, 사물의 본질, 형상과 변화, 그 본질을 갖다가 꿰뚫어 본다. 그 얘기예요, 바로. 즉 깨달음의 도구가 붓이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붓을 갖다가 저렇게 쓸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본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붓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세 개를 이렇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걸 나눠 놓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세웠다고 얘기잖아요. 또 뚫을 건 무엇을 뚫었느냐 보니까 음과 양, 천지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다고 하는 거는 천지를 하나로 꿰뚫는 작업이에요. 그게. 그럼 요거는 뭐냐 도대체가. 요거는 요런 글자가 한자로 제법 많이 나옵니다. 요런 글자가 나올 때는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이게 또자 그런데 오른손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에 나오면 무조건 손을 가리켰다. 그렇게 보면 정답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음량을 하나로 이렇게 꿰뚫는데 무엇으로 꿰뚫느냐? 꿰뚫은 것 같아 손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게 붓이란 말이에요. 천지에 있는 음량을 하나로 꿰뚫기 위해서 손으로 잡은 거. 그게 붓이더라. 그럼 왜 그걸 붓이라고 했느냐? 우리 붓자가 들어간 게 뭐냐? 붓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빈 그릇에다 무언가 붓는 거예요. 텅 빈 의식, 우리의 텅 빈 의식에다가, 무의식이죠? 텅 빈 의식에다가 천재 음량을 갖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음량의 이치를 붓기 때문에 붓이라고 했더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나 한글이나 그 본래 의미를 알면은 다 뜻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화자는 분율자에다가 그걸 설명을 했고요. 분율자하고 받전자, 밑발 입가자 이걸 또 설명해서 받전자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제는 열십을 갖다가 담아놨다. 열십을 담아놨다. 그 열십은 뭐냐면은 음과 양이 합한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구자가 4개예요. 받전자를 보면 입구자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4개의 입이 하나로 합한 몸뚱이다. 해서 사구 합체라 그래요. 이런 표현은 격암, 남사고 선생이 그 격암률에 보면 이런 표현이 제법 나와요. 4개의 몸뚱이가 하나로 합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받전자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문자 자체로 보면 사구 합체죠.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4개의 입은 뭘 가르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의 입은 뭐냐 360도예요. 이게 4개면은 1440이 돼요. 여러분, 하루를 갖다가 시간으로 치면은 12시, 서양식으로는 이제 24시간이라고 하는데, 분으로 쳐보세요. 하루는 몇 분이냐, 그러면은, 서양식으로는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럼 1440이 동양식으로는 1시간이 120분이니까 똑같은 거죠. 1440분이 요 1440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구 합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루를 갖다가 춘하추동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1년으로 치면 춘하추동이고 하루를 치면은 오전 오후 또 오전 오후를 또 반마치 또 나누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요걸 사방 또는